안녕하세요. 저는 갑자기 일면식도 없던 아주머니를 시어머니로 모시게 된 50대 여성입니다. 세상에 사연 없는 집 없다지만 저희 남편 같은 사연을 가진 분들이 또 있을까 싶어 사연을 보내게 되었어요. 남편은 전형적인 장남으로 책임감이 강하고 자립적인 사람으로 집안에 큰 기대를 받고 자란 사람이에요. 시아버지께서도 살아생전 남편에게 많이 의지하며 사셨고 늘 본인의 자부심이라고 하셨죠. 가끔 남편이나 시어머니가 하시는 말씀 들어보면 오래전 시할머니께서 특히 남편을 굉장히 예뻐하셨대요. 남편 아기 때는 업고 내려놓지 않을 정도로 귀하게 여겼고 남편에게 돈 쓰는 걸 아까워하지 않으셨다고요. 그래서 시어머니는 시할머니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불만이 많으셨어요. 참, 그 양반도 무심했지. 똑같은 자식 손주인데 그놈의 장남이 뭐라고? 말끝마다 현태, 현태. 현태 때문에 현준이만 할머니 사랑, 아버지 사랑 못 받고 소외받고 자랐지. 그래서인지 오히려 시어머니는 남편보다 시동생을 각별하게 챙겼습니다. 남편 말로는 어려서부터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장남이라고 시할머니, 시아버지 사랑 독차지하며 살았으니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였다는데 가끔 보면 그래도 그렇지라는 생각이 절로 나더라고요. 그런데 또 자라온 환경을 거슬러 보면 남편이 장남이라고 대단한 지원을 받은 것도 시동생이 그렇게 사랑 못 받고 자란 건 아니었어요. 남편 어렸을 때는 시아버지께서 사업으로 시댁이 꽤 잘 살았는데 집에 도우미 아주머니까지 있었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물질적으로 둘 다 부족함 없이 자랐고요. 오히려 대학 때 차 사달라고 한 시동생에게 차를 사주신 걸 보면 지원받기는 또 시동생이 더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도 시어머니에게 시동생은 사랑 못 받고 큰 자식, 남편은 사랑만 받고 자란 자식이더라고요. 어머님도 참 너무하신다. 아버님이나 할머님한테 사랑 못 받은 대신 어머님이 듬뿍 주신 것 같은데. 아, 당신이 그걸 어떻게 알아? 그걸 왜 몰라. 동서네랑 다 같이 모이는 날이면 식탁에 올라온 음식부터가 전부 서방님 취향인데 오늘도 봐. 서방님 좋아하는 문어 숙회랑 갱이국 해두신 거. 당신 생선 좋아하는 거 알면서 생선 요리는커녕 하다못해 생선 구이 올라오는 날은 거의 없잖아. 부를 때도 봐. 서방님 부를 때는 현준아 하고 다정하게 부르시면서 당신 부를 때는 민현태, 민현태. 옆집 아주머니도 그렇게는 안 부르시겠다. 당신 불만 많았네. 그동안 어떻게 참았어? 내가 정말 당신 어머님만 아니면 진작 한 소리 했다니까. 어머님이 또 보통 분이셔? 괜히 그런 말 했다가 자기 나쁜 엄마 만든다고 드자비 하실 거 뻔하니 그냥 있는 거지. 나도 이렇게 느끼는데 당신은 괜찮아? 괜찮아. 뭐 하루 이틀 일도 아닌데 뭐. 내가 아버지랑 할머니 사랑 듬뿍 받은 것도 사실이고 뭐 상대적으로 현준이는 엄마가 더 챙긴 건 맞지. 그러니 어머님께서 균형 하시는 거지. 그래도 할머니 사랑이랑 엄마 사랑이 같나? 어렸을 땐 좀 마음이 이상하게 허전하고 그러긴 하더라. 한 번은 할머니가 나만 몰래 모나카 같은 간식을 주시곤 했거든. 아니 나는 그게 현준이 눈치도 보이고 미안하니까 뒤에서 몰래 반 갈라다 현준이 주고 했어. 근데 알고 보니까 현준이는 엄마가 모나카를 한 상자씩 사서 몰래 주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나도 달라고 했더니 엄마가 너는 할머니한테 달라고 해 하면서 쏘아붙이는 거 있지. 그때 그냥 엄마는 당연히 현준이 챙기는 사람이구나 했던 것 같아. 너무하신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렇게 생각하면 시어머니께 받은 사랑은 많지 않은 것 같은데 남편은 자식 도리를 다 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 저에게 며느리 역할을 바라지 않고 혼자가 대신 시어머니를 챙겼죠.
그런데도 시어머니한테 자식은 시동생 뿐인 것 같더라고요. 남편 챙기는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셨으니 그 균형이 완전히 무너진 건데 시어머니는 계속 시동생만 챙겼죠. 남편이 이해하고 괜찮다는데 사실 제가 나설 일도 아니라 잠자코 있었는데 날이 갈수록 저한테 바라는 게 많아지시는 거예요. 동서한테는 특별히 며느리 노릇 바라는 것 같지 않은데 저한테만 그렇게 며느리 운운했거든요. 너 이번 제사 때는 몇 시에 올 거니? 새벽에 나랑 시장 좀 같이 가야겠는데. 새벽에요? 마트에 가면 되는데 굳이 왜 시장에? 시장이랑 마트가 같아? 너 지금 조상님 제사를 너 편한 대로만 지내겠다 이거야? 그게 아니라 제가 일하잖아요, 어머님. 퇴근하고 와서 집안일에 서운이 서준이 챙기고 나면 피곤해서 힘들어요. 마트 생선도 좋은데 굳이 이른 새벽에 시장까지 갈 필요성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이 그 말 아니야. 너 피곤하고 힘드니까 정성 들이는 일은 못하겠다는 거 아니야. 정 그러시면 동서 데리고 가세요. 동서는 집에 있는 사람인데 새벽 시장 데려가시려거든 동서랑 가시면 되잖아요. 라연이 걔는 아침잠이 많잖아. 저도 아침잠 많아요, 어머니. 어머니 이렇게 매번 며느리 차별하시는데 속상하네요. 뭐, 차별? 그렇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동서는 아침잠 많이 자게 해주고 싶으니 안 데려가시는 거고 저는 아침에 자게 내버려 두기 싫으니까 데리고 가시려는 거잖아요. 어머, 너 정말 말 이상하게 한다. 너는 맏며느리 아니야. 맏며느리가 제사에 나서 하길 바라는 마음이 어떻게 차별이 되니? 맏며느리 대접해 주시는 건 없으면서 맨날 맏며느리 타령만 하시고. 뭐? 너 지금 뭐라 그랬어? 내가 너 맏며느리 대접 안 해준 게 뭐가 있니? 그럼 뭘 해주셨는데요? 맏며느리라고 반겨주시길 하시나 제가 좋아하는 반찬 한번 올려주시길 하시나 그렇다고 용돈 한번 주신 적 없으면서. 이야, 너 음흉한 애구나. 속에 그런 마음을 품고 사는 줄은 또 몰랐네. 앞에서는 생글생글 웃으면서 네네 하더니 뒤에서는 아주 시커먼 속을 가지고 살았어. 너 그러는 거 아니다. 사람이 앞다르고 뒤다르면 안 되는 거야.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마세요. 그동안 예의 차리며 대하다가 해도 너무 하시니까 솔직하게 드린 말씀을 어떻게 음흉하다고 표현하실 수가 있으세요? 저 그냥 이번 제사 참석 안 할래요. 어머님이 알아서 하세요. 뭐? 너 지금 제정신이니? 시어머니와 대화하다 결국 터지고 말았어요. 열받아 시어머니 말씀하시는데 전화를 끊어버렸고 옆에서 잠자코 듣고 있던 남편이 한마디 하더라고요. 잘했어. 나 잘한 거 맞지? 나는 참아도 되는 사람이지만 당신은 참을 필요 없는 사람이잖아. 어머니한테 받은 게 뭐가 있다고. 아유, 잘했어. 앞으로도 그렇게 할 말 하고 살아. 어머니 성질은 내가 다 받아주면 되는 거니까. 남편이 그렇게 이야기해주니 무서울 게 없었어요. 적당히 할 말도 하고 살아 그런지 속에 병도 안 생기고요. 사람이 할 말은 하고 살아야 상대도 나를 어렵게 생각하지. 안 그러면 무시한다는 걸 시어머니를 통해 알았어요. 살면서 그런 사람을 처음 만나는 거였으니까요. 게다가 은근한 무시도 있었어요. 시동생이 누구나 알만한 중견기업을 다녔는데 돈을 잘 벌었거든요. 만나는 사람마다 둘째가 얼마나 대단한 회사에 다니는지 입이 침이 마르도록 이야기하고 다니셨죠. 황당한 건 그렇다고 남편 직업이 뒤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남편도 알아주는 건설 회사에 다녔고 저도 일을 했으니 부족한 형편이 아니었거든요. 동선에는 처음부터 무리한 대출로 큰 집에서 시작했고 저희는 적당한 집을 얻어 살다가 나중에 형편껏 이사하려고 했었어요. 남편이 빚지고 사는 걸 싫어해서 필요한 게 아니면 아파트 대출도 받기 싫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처음 집도 남편과 제가 모은 돈으로 해결했으니
능력으로 따지면 저희가 더 나았어요. 집 때문에 그러시는지 시어머니께서는 그러니 너네가 오래된 집에서 아등바등 사는 거다 라는 말을 매번 하셨죠. 하도 황당해 한마디 하려고 하면 남편이 못하게 했어요. 우리도 있을 만큼 있다. 이사 못 가는 게 아니라 안 가는 거다. 왜 말을 못하게 해? 말해봤자 결국 우리한테 도움될 거 없어. 돈은 있는 티 내는 거 아니라잖아. 부모한테 그런 말도 못해?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자꾸 무시하시니까 그렇지. 우리도 돈 있잖아. 솔직히 외벌이에 사치 부리고 사는 동서네보다 우리가 더 많을걸? 엄마한테 돈 있는 자식이라고 생각되기 싫어서 그래. 처음 취직했을 때 아빠 사업 어려워지면서 집안 형편이 기울었었거든. 그때 엄마가 하도 힘들다고 하니까 한동안 매달 생활비만 남기고 다 드렸었는데 알고 보니 그 돈을 현준이 생활비로 보내고 있더라. 그 자식은 아르바이트 한 번 안 하고 그 돈으로 클럽이나 다니고 그때부터 집에 그냥 돈 없는 척했어. 아버지한테만 말씀드리고 엄마한테는 투자하다 실패했다. 뭐 돈 떼어 먹혔다. 그랬지 뭐. 어머, 그래서 어머니가 그걸 믿으셨어? 은근히 좋아하시던데? 뭐? 어떻게 그래? 당신은 대체 왜 그걸 참고 사는 거야? 나 같으면 완전히 뒤집어 엎었어. 엄마한테 못 사는 자식으로 비웃음 좀 당한다고 내 인생 변하는 게 아니더라. 오히려 더 편해지지. 그러니까 당신도 그냥 참아. 엄마가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우리가 진짜 못 사는 것도 아니잖아. 돈 있는 티 내봐야 돈 달라는 소리만 하쇼. 어떻게 보면 남편은 속도 좋고 현명한 것이었어요. 싸울 필요 없는 사람을 상대해 손해보는 것보다 훨씬 나은 일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저희는 명절이나 어버이날처럼 꼭 챙겨야 하는 날들만 적당히 용돈만 드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 빙판길에 넘어지면서 허리를 다쳐 입원하게 되었어요. 공교롭게도 그때 제가 친정엄마 건강 때문에 일을 그만둔 상황이었고 동서는 일을 하고 있었죠. 그러니 안 그래도 만만한 며느리한테 의지할 명분이 더 확실했던 어머니께서 연락을 하신 거예요. 일주일 입원해야 한다더라. 허리가 이 지경이니 머리도 못 감고 혼자 걷지도 못해서 죽겠어. 오늘 오후부터 네가 좀 나와서 나 좀 거들어라. 저도 친정 때문에 병원에 있는 거라서요. 시간이 될지 모르겠네요. 너는 네 친정만 부모고 나는 부모도 아니라는 거야? 같은 부모면 똑같이 봉양을 해야지 어떻게 시집와서 딱 친정만 챙겨? 어쩔 수 없잖아요. 일단 상황 보고 내일 한번 들르던지 할게요. 정 힘드시면 동서 부르세요. 라연이 걔는 일하잖아. 일하는 애를 어떻게 불러? 저 회사 다닐 때는 연차 내고 제사도 오라고 하셔놓고는. 그리고 솔직히 동서는 자영업하는 친구 돕는 일이니 일 빼는 거 더 쉬울걸요? 그동안 그렇게 챙겨주셨는데 어머님 병수발 정도는 거뜬히 들겠죠. 너가 뭘 알긴 아니? 걔가 하는 일이 뭔지도 모르면서 쉽게 말하지 마라. 잔말 말고 오후에 와. 엄마 건강이 많이 호전되셨고 아빠도 계셔서 굳이 제가 할 필요는 없긴 했습니다. 하지만 솔직한 말로 어머님 병 간호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해줘서 고맙다 말 한마디라도 들을 수 있으면 모를까.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원망만 들을 게 뻔했으니까요. 게다가 동서가 하는 그 일이라는 것도 일반 회사 일은 아니었어요. 동서가 개인 공방을 열고 싶어 했는데 마침 나무 공방을 하는 친구 곁에서 일을 도와주면서 배우는 과정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가끔 힘들면 그냥 집에 있기도 하고 여행도 다니고요. 게다가 평소 대접해준 자식이 그쪽이면 병수발 정도는 그쪽한테 바래야지 싶으니 안 내켰던 거예요. 그냥 간병인 붙여. 현준이는 절대 안 할 텐데. 곧 죽어도 남의 손 타는 거 싫어하시는 분이잖아. 자식 며느리를 들식이나 두고 왜 자기가 남 눈치 보면서 간병받아야 하느냐고
길길이 날드시는데? 그거야 엄마 사정이지. 현준이도 자기 마누라 안 시킬 건데 내가 어떻게 당신 보고 그걸 하라고 해? 힘들면 간병인 도움이라도 받아야지. 뭐 아니면 불편해 하시든가. 내가 말씀드릴 테니까 당신은 신경 쓰지 말고 장모님한테 더 신경 써드려. 그래서 저는 그 문제를 남편에게만 맡기고 모른 척했어요. 대단히 크게 다친 것도 아니고 허리가 좀 삐끗하신 정도일 뿐이기도 했고요. 그런데 남편 전화를 받자마자 저한테 전화해서는 애먼 화풀이를 하는 게 아니겠어요? 4인실에 머물고 있다고 하셨는데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러시는 건지 소리를 꽥꽥 지르시면서요. 너네 말이 웃음니? 내가 분명히 어제 오라고 했잖아. 저도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상황 봐서 오늘 가겠다고. 상황은 무슨 상황? 시어머니가 오라고 하면 제깍제깍 와야지. 너는 어떻게 된 게 그렇게 생각이 짧니? 뭐? 간병인? 내가 그거 분명히 싫다고 했지. 너 두고 내가 왜 간병인 수발을 받아야 하는데. 그렇게 돈을 쓸 거면 그냥 줘라. 형편도 안 되는 것들이 몸으로 때울 생각을 해야지. 간병인은 무슨 간병인? 간병인 쓴다고 저희가 다 내는 것도 아니고 서방님이랑 나눠 할 건데요, 뭐. 자식들이 다 나서지 않고 불편하신 거면 간병인 도움이라도 받으셔야지 어쩌겠어요. 간병인 필요 없다고 하시면 그럼 안 부를게요. 너 이러는 거 아니다. 먼저 간 네 시아버지가 보면 아주 경노할 일이야. 살아생전 현태 그거 학비며 뭐며 아낌없이 지원해줬는데 받을 건 다 받고 부모 아플 때 나 몰라라 하는 거? 그게 불효야. 다른 게 불효인 것 같니? 장남으로 태어났으면 집안 가장 노릇 제대로 해야지. 현태가 그렇게 나와도 너가 그게 아니라고 나서야 하는 거 아니야? 그게 다 네 남편 얼굴에 먹칠하는 거야. 결국 네 남편 불효자 만드는 건 너라고. 길길이 날뛰며 남편이나 저를 천하의 몹쓸 자식으로 만드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서운한 마음이야 이해하지만 시동생이나 동서에게는 하지 못할 말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러거나 말거나 신경 쓰지 않으려다가 엄마랑 이야기하면서 생각을 바꿨습니다. 정원아, 그러지 말고 가서 사부인 도와드려. 아, 내가 왜 해드려도 좋은 소리 못 듣는단 말이야. 아는데 그래도 하는 게 나아. 그게 너 마음 편해지는 길이고 정말 필요한 순간 끊어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고. 정말 필요한 순간 끊어낼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그래, 어설픈 효도하면 나중에 찝찝한 마음이 남아 이도저도 안 되는 거지만 단호하게 끊어내야 할 순간이 왔을 때 그래도 난 최선을 다했다. 그 마음이 미련을 없게 하거든. 난 별로 미련 없을 것 같은데. 넌 없어도 민서방은 있겠지. 그 속 깊고 착한 사람이 너 생각해서 결국 영 끊고 살더라도 마음 한켠에는 죄 짓는 마음 때문에 편하지 않을 거야. 그런가? 그러니까 엄마 말은 일단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다해도라는 거지? 나중을 위해서. 그래. 어차피 나도 많이 좋아졌고 네 아빠도 있는데 너 필요한 거 아니잖아. 5일 정도 병간호 해주고 나중에 마음의 짐 더는 일이면 오히려 좋은 거 아니겠어? 그 마음 고맙게 생각해주면 더 좋은 거고. 고맙게 생각해주시진 않을 것 같은데 엄마 말도 일리는 있는 것 같네. 더 먼 미래를 보라는 엄마의 말이 제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원래 모든 최선을 다한 사람이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미련이 없는 거잖아요. 무엇보다도 남편을 위한 일이라는 말이 저를 움직이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부터 저는 시어머니 병간호를 했습니다. 남편은 그럴 필요 없다고 했지만요. 솔직히 병간호가 필요한 일도 아니더라고요. 그냥 같은 병실 쓰는 사람들에게 자식한테 대접받는다는 거 보여주고 싶어 부른 거였어요. 그러면 뭐 하나요? 이미 전화로 한바탕 난동을 부린 뒤인데 그 전화 받고 온 며느리 동정을 하지 부러워하겠나요?
어머니 잠시 검사 받으러 간 사이 같은 병실을 쓰는 아주머니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며느리가 고생이 많겠어. 저 아줌마 성질 보통이 아니던데. 차라리 오지 말지 뭐하러 온 거야. 일이 바빠서 못 온 건데 생각해보니까 어머님이 얼마나 힘드실까 싶더라고요. 제가 가야 남편 마음이 편할 것 같고 그래서 온 거예요. 아이고 효부네 효부야. 어떻게 저 성질에 저런 효부를 얻었나 몰라. 아주머니들은 어머님이 오셨을 때 한마디 해주시기도 했습니다. 아주머니, 며느리한테 잘해요. 요즘 세상엔 시어머니 입원했다고 병간호 해주는 며느리가 어딨어요. 다 하는 일을 무슨? 예? 다 하는 일이라니. 그 집 작은 며느리는 안 왔다면서. 대접해주는 며느리 잘 챙겨요. 그게 결국 자기 복 챙기는 거니까. 옆에서 아무리 그런 말을 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요. 시어머니는 원래 그러신 분인데 저 역시 뭔가 변하길 기대한 건 아니었으니 별 생각 없었죠. 화장실 부축해 드리거나 머리를 감겨 드리는 일 정도라 그렇게 힘들지도 않았고요. 그렇게 5일이 지나 퇴원 후 집에 모셔다 드렸는데 역시나 고맙단 말 하나 없더라고요. 남편 올 때는 시큰둥하더니 퇴원 소식 듣고 저녁에 찾아온 시동생 부부만 반겨주면서요. 엄마, 좀 괜찮아? 아이고, 현준아. 엄마 아파. 아직도 아픈데 병원에선 퇴원하라고 난리라 어쩔 수 없이 왔어. 병원이 왜 아픈 사람을 마다해? 어이가 없네. 그래도 병원 치료를 5일이나 받았는데 아프단 말이야? 정밀 검사 해봐야 하는 거 아니야? 아유, 몰라. 나는 아무것도 모르겠어. 분명 방금까지만 해도 멀쩡했던 시어머니께서는 끙끙 앓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시동생은 저보고 들으라는 듯 그런 이야기를 하고요. 그렇게 자기 엄마가 걱정되는 거였으면 자기가 와서 하면 되는 거잖아요. 입원했을 때 딱 한 번 병문안 와놓고 대단히 생각해주는 척하는 꼴이 우스웠죠. 동서는 괜히 불똥 튈까봐 제 눈치 보며 별말 안 하는데 시동생이 얼마나 얄미웠는지 모릅니다. 정밀 검사라도 좀 하고 나오지. 그냥 나왔어? 그렇게 걱정되시면 내일 서방님이 모시고 가셔서 하시면 되겠네요. 정밀검사, 정밀검사. 잘 아시는 분이 왜 입으로만 효도를 하시나? 뭐라고요? 형수가 엄마 병간호 하기로 하셨으면 책임을 지셔야죠. 무슨 책임이요? 뼈가 나가신 것도 아니고 허리 좀 삐끗하신 거라 병원에서도 충분히 나았다고 했어요. 방금 전까지도 멀쩡하게 화장실도 잘 다녀오신 분이 서방님 오니까 허리 짚으시고 앓는 소리 하는 거고요. 어머니, 그만하세요. 다 나은 것처럼 그러셔놓고 서방님 오시니까 아픈 척 하시는 거예요? 형수, 지금까지 엄마 그런 식으로 대했어요? 제가 뭘요? 어른이잖아요. 아무리 엄마한테 불만이 많아도 어른인데 어떻게 그런 식으로 말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뭘 어떻게 말했길래 그러냐고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따져 묻는지 모르겠지만 어머님 아프시고 주둥이로만 책임지려고 하는 서방님보다야 제가 나은 것 같네요. 야, 너 말 그따위로 할래? 뭐 주둥이? 자꾸 잡소리 나불거리는 걸 주둥이라고 하지 뭐라고 하겠어요? 어이가 없네. 5일이나 자기 엄마 간병했으면 인사치레라도 고생했다 말부터 나오는 게 정상이지. 자기 와이프도 안 시킨 병간호 대신해줬으면 고마워하지는 못할 망정. 어머님이나 서방님이나 똑같네요. 뭐 기대도 안 했어요. 제가 대놓고 그렇게까지 말한 건 처음이라 그런지 시동생 얼굴이 시뻘게 지더라고요. 뭐라고 반박은 하고 싶은데 틀린 말도 아니니 어버버하며 말도 못하는 거예요. 남은 시간은 주둥이로 실컷 효도하시라고 해두고 남편과 함께 나와버렸습니다. 여동생은 속 뒤집어지게 굳이 왜 안 해도 될 일을 자처하냐 했지만 저는 하길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엄마 말대로 일단 하고 나니 저도 어머님께 할 만큼 했다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자기 만족인 거잖아요. 저도 남편도 애초에 정도 없고 못돼 먹은 사람이면 칼같이 끊어버렸을 텐데 그렇게 모질지 못하니 몸도 마음도 피곤한 사람이었으니 그 정도 고생은 좀 필요했어요. 덕분에 그 후로 어머님한테 안부 전화 안 드리고 안 찾아간다고 애매한 죄책감 같은 거 느낄 필요도 없었고요. 그러다 그 애매한 관계마저 끊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오더라고요. 그게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가늠하기는 힘들지만 분명한 건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남편이 받은 정기 검진이 우리 가족 삶의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민현태 씨, 대장 내 S결장 부위에서 발견된 용종을 조직 검사한 결과 조기 대장암으로 나왔습니다. 예? 대장암이요? 그럼 다행히 암세포가 점막층과 점막 하층까지만 국한되어 있고 림프절 전이 다른 장기로의 침륜 소견도 보이지 않아요. 즉 초기 단계라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조기 발견된 것이니 이 단계에선 수술로 완치 가능성 높거든요. 정말이죠, 선생님? 수술만 받으면 괜찮은 거죠? 네, 치료 후 예후도 매우 좋고 재발률도 낮은 편이에요. 항암 치료 없이 끝나는 경우도 대부분이고요. 운이 좋으신 거예요. 남편이 갑작스레 대장암 판정을 받게 된 것이죠. 병원에서는 큰 걱정하지 말고 수술 받으면 괜찮아질 거라고 했지만 암은 암이잖아요. 마음이 놓이면서도 암이라고 하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고민 끝에 그래도 아셔야 할 것 같아 그 사실을 양가 부모님께 말씀드렸는데 반응이 전혀 다르더라고요. 뭐? 그래서 민서방은 괜찮은 거야? 수술하면 낫는다니까 걱정 안 해도 된대. 요즘 기술 좋아져서 초기 정도는 오히려 불필요한 걱정이 병을 키운다고 하시면서. 그래도 암인데 어떡하니? 대장암이라 먹는 것도 신경 써야 할 텐데. 엄마가 뭐라도 해줄까? 대장암에 좋다는 음식이 뭔지 찾아봐야겠다. 아니야, 신경 쓰지 마. 그럴까봐 애들 아빠가 말씀드리지 말라고 했는데 엄마 병원 때문에 말한 거야. 나는 걱정하지 마. 내 병이랑 민서방 병이랑 같니? 같아도 평생 네 옆에 있어줄 남편 챙겨야지 부모 챙기는 거 아니야. 엄마는 오래전부터 당뇨가 있으셨거든요. 평소에 관리를 잘하셔서 괜찮은데 면역력이 떨어지면 병원에 입원해야 할 일들이 종종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을 그만두고 병간호했던 적도 있고요. 남편이 암 판정을 받았을 때에도 엄마 상황이 썩 좋은 편이 아니라 신경이 쓰였던 거예요. 남편이 수술하게 되면 간병을 해야 하니 미리 말씀드린 거고요. 감사하게도 엄마는 남편 사정을 헤아려 주시며 대장암에 관해 공부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시어머니께서 하신 말씀에 저는 뜨악하고 말았어요. 뭐, 암? 보험은 들어놨어? 네? 보험이요? 아, 네. 다행히 보험은 있어요. 그냥 보험 말고 종신보험 맞아? 종신보험이요? 아니요. 그냥 병원비 지원해주는 거예요. 아유, 너희는 그렇게 생각이 없니? 종신보험을 들어야 그런 일 생길 때 보탬이 되지.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일반 보험 들어도 병원비 다 지원해줘요. 종신보험은 어차피 죽어야 받는 건데 그게 뭐가 좋아요? 뭐가 좋냐니? 병 들어 죽는 것도 억울한데 나 주고 남은 가족들 보탬이라도 되면 좋은 거지. 그런 건 진작 들어야 보험회사에서도 받아주지. 이미 초기 진단 받아서 나도 말짱 꽝이다. 어머니, 너무하시네요. 지금 애 아빠가 아프다고 하는데 고작 한다는 말이 보험 얘기예요? 왜요? 현태 씨 잘못되면 어머님 돈이라도 드리라고요? 왜 오버야?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남은 자식들이 그나마 덕이라도 보면 죽어서 억울할 일 덜하다는 거지.
너무 기가 막혀서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들이 암에 걸렸다는데 생명보험 들어놨냐는 이야기부터 하는 엄마가 어딨나요? 제가 너무 하신다 따져 물어도 그게 뭐가 잘못된 건지 모르더라고요. 진짜 잘못된 걸 모른다고 생각하나 싶어서 다음날 보험 설계사 일하는 친구 데려다 시댁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앞으로 생명보험 가입을 시키고 수익자를 남편으로 지정했어요. 어머니, 여기 사인해 주세요. 이게 뭐냐? 보험? 어제 어머님 말씀 듣고 나니까 제가 생각이 짧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어머님께서는 남은 가족들한테 보탬이 되고 싶으신 거잖아요. 뭐? 그럼 지금 이게 나 죽을 때 현태가 받는 돈이라는 거야? 이게 진짜 미쳤나? 왜요? 어머님이 어제 그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내가 죽어서 받는 돈을 왜 현태를 받게 해? 현준이도 줄까 말까인데 이게 아주 오냐오냐 해줬더니 별짓을 다 하네. 남편한테는 당연히 들어두라고 했으면서 본인 생명보험 들자고 하니 길길이 날뛰는데 정이 다 떨어졌습니다. 남편 마음 상할까봐 따로 말하진 않았는데 어머님이 나서서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며느리라는 애가 시어머니 앞으로 종신보험 들어놓고 죽을 때만 기다리려고 한다면서요. 그래서 남편에게 자초지종을 이야기하게 됐고 남편은 내색은 하지 않지만 실망이 커 보였습니다. 진짜 너무하셔. 가끔이 아니라 어머니 혹시 계모 아니신가 그런 생각 든다니까. 괜찮아. 뭐 엄마한테 기대한 것도 없는데 뭐. 늘 시댁 문제에 있어서는 괜찮다고 말하던 남편인데 그때만큼은 정말 괜찮지 않아 보였어요. 그렇게 수술 일정을 잡아놓던 어느 날이었어요. 엄마가 갑자기 쓰러져 입원하신 거예요. 호전되어 가던 중에 생긴 일이고 다리에 큰 문제가 생겨 입원 기간도 길었죠. 아버지는 일을 하고 계신 상황이라 눈앞이 캄캄하더라고요. 내 걱정 말고 장모님 챙겨드려. 나는 젊은 데다가 뭐 오래 머무를 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 걱정해. 그래도 어떻게 당신 두고 내가 마음 편하게 가. 엄마도 그걸 원하지 않을 텐데. 그럼 당신 계속 여기 있을 거야? 결국 여기 있어도 마음 불편한 건 마찬가지야. 남편은 괜찮다고 했지만 저는 어느 쪽으로 가든 마음이 불편한 상황이었죠. 그렇다고 고등학생인 아이들을 시킬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요. 그래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시어머니를 찾은 거예요. 제가 어머니 병간호 해드린 일도 있고 남편은 시어머니 자식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머니는 단번에 거절하더라고요. 마치 귀찮은 팔이 쫓듯 손사래를 치면서요. 아유, 나한테 그런 거 시키지 마라. 나이 들어 내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데 병간호는 무슨. 그냥 곁에서 이것저것 필요한 것만 챙겨주시면 돼요. 아무리 그래도 병간호라는 게 체력이 필요한 일이잖아. 간병인 써, 간병인. 돈 쓰기 싫어서 나 부려먹을 생각이야? 간병인 쓸 수 있죠. 그래도 가족 중에 돌볼 수 있는 사람이 돌보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머님께서도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 저보고 해달라고 한 거 아니었어요? 그건 그거고. 시모가 며느리 수발 받는 거야 당연하지만 다 늙은 어미가 독립한 자식 병간호하는 일이 어디 흔하든? 아휴, 니네 엄마는 왜 또 이때 날 잡고 들어가는 것처럼 입원을 해서는. 어머니! 시끄러! 그런 얘기 하려거든 오지도 마라. 큰 기대를 갖고 간 건 아니었지만 그런 막말까지 들을 줄은 몰랐습니다. 없던 정까지 털려서 이제 더는 그 어떤 의무도 하지 않겠다고 결심했죠. 막막한 심정으로 병원에서 수술 날짜를 잡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누군가 남편을 반갑게 부르는 거예요. 현태야, 너 현태 아니니? 이모? 이모! 어머, 맞네. 우리 현태 맞아. 어떻게 된 일이야? 그동안 연락도 없고. 대체 병원은 왜?
어디 안 좋으셔? 아니, 나 아는 권사님이 입원했다고 해서 병문안 온 거야. 너는 왜? 무슨 일인데 병원이야? 별일 아니야. 여기 우리 집사람. 나 결혼한 거는 알아? 어머, 안녕하세요. 아유, 알지. 너 나이가 몇인데. 몰라도 갔겠구나 하지. 아는데 못 가봤어. 안녕하세요. 근데 여보, 누구셔? 왜 어렸을 때 우리 집에서 일해주시던 분 있다고 하셨잖아. 그분이야. 나 아기 때부터 쭉 우리 집에서 지내면서 챙겨주셨던 분. 아, 말씀 많이 들었어요. 엄마처럼 잘 챙겨주셨다고. 아유, 엄마는 무슨, 한참 부족했지. 알고 보니 그분은 남편이 어렸을 때 시댁에서 일해주시던 도우미 아주머니셨습니다. 남편이 종종 보고 싶다고 한 적이 있어 저도 알고 있었던 분이셨어요. 상대적으로 어머님께서 남편에게 좀 무뚝뚝한 편이다 보니 다정하게 대해주시는 아주머니께 이모라고 부르면서 의지를 많이 했다더라고요. 대학 때까지는 연락이 됐는데 무슨 일이라도 생긴 것처럼 갑자기 연락이 끊겨 오랫동안 그리워만 하던 중이었어요. 이모님은 남편에게 전해 들었던 대로 참 따뜻하고 다정한 분이시더라고요. 마침 점심때라 함께 밥을 먹고 커피 한잔 하게 됐는데 어쩌다 보니 남편 이야기도 하게 됐죠. 그런데 그분은 너무 놀라시면서 염려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수술이 언젠데? 일주일 뒤로 잡혔어. 운 좋게 시간이 딱 나와서. 간병, 그거 내가 아마. 뭐? 아니야, 됐어. 어떻게 이모한테 간병을 해달라고 해. 왜 못해? 내가 너를 자식처럼 키웠는데. 내가 아니면 누가 한다고. 네 엄마가 할 사람도 아니고. 이모님의 말에 남편은 씁쓸하게 웃더라고요. 말하시는 걸 보니 이모님도 시어머님의 차별 대우를 잘 알고 있으신 것 같았죠. 감사하지만 그래도 너무 죄송해 한사코 마다했는데 아니면 누구 시킬 거냐고 마음 편하게 저보고 친정엄마 신경 쓰시라며 고집을 피우시더라고요. 평생 자기 위에 고집 피우는 사람만 봤지 남을 위해 그렇게 고집 피우시는 분이 처음이었죠. 결국 저희는 못 이기는 척 그분의 뜻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이모님 덕분에 남편 수술도 잘 됐고 친정엄마 치료도 잘 됐어요. 절박한 시기에 기다렸다는 듯이 만나게 된 그 오랜 인연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동화줄처럼요. 게다가 오래 그리워했던 분이라 그런지 남편이 참 좋아했고 수술 경과도 너무 좋았어요. 오죽했으면 같은 병실에 입원했던 분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저 양반은 수술하러 온 건지 병원에 놀러 온 건지 모르겠더라니까. 누가 저 사람 보고 암 수술했다고 하겠냐고. 참나. 그만큼 남편은 항상 얼굴에 싱글벙글 웃음꽃이 가득했습니다. 너무 감사한 마음에 간병비를 드리려고 했는데 정색하시며 손을 밀어내시더라고요. 나 이런 거 바라고 한 거 아니야. 괜한 짓 하지 말고 애들한테 써. 아, 어떻게 그래요. 이렇게라도 해야 애들 아빠 마음도 편할 텐데. 그렇게 헤어져 살다 거기서 딱 마주친 게 뭐겠어? 하늘에서 우리를 만나게 한 거지. 난 그러면 됐어. 현태 쟤한테 내가 필요한 사람이 됐으면 된 거야. 그때 이모님이 하신 그 말의 의미를 알게 됐을 때 정말 소름 돋았습니다.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었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도망치듯 가버리셔서 뭘 어떻게 드릴 수도 없었고요. 남편과 상의 끝에 그럼 좋은 옷 한 벌 해드리자 했어요. 같이 가자고 하시면 절대 안 가실 게 뻔하니 백화점에 가서 적당히 어울릴 만한 투피스 한 벌을 구입했죠. 그런데 백화점에 다녀온 그날 어머님께서 말도 없이 집으로 오셨더라고요. 병원에 입원했을 때는 병문안 한 번을 안 오셨던 분이요. 그래도 인사치레는 하고 싶으셨는지 집으로 오셨는데 기가 막히게 또 저녁 시간 맞춰서 오신 거예요.
반길 사람 누가 있다고 싶으면서도 애들 저녁도 먹여야 하니 저녁상을 차리고 있었고요. 그런데 갑자기 어머님께서 이모님 드리려고 사둔 옷을 입고 나타나지 않겠어요? 네가 어쩐 일이냐? 이렇게 딱 내 사이즈에 맞는 괜찮은 옷도 사고. 어머니, 그거 어머님 옷 아니에요. 그 옷이 퍽이나 마음에 들었던지 싱글벙글 웃으며 입고 나오던 어머님 표정이 단번에 굳더라고요. 남편도 그 소리에 달려와 보고는 인상을 찌푸리고요. 아무리 부모라지만 자식 부부 사는 안방에 함부로 들어가 가방을 뒤졌다는 생각에 화도 났죠. 뭐 하는 짓이에요? 얼른 벗어요. 아니, 딱 봐도 내 연배가 입는 옷인데 그럼 뭐 이게 네 옷이기라도 하다는 거야? 그게 아니면 지금 네 친정엄마만 챙기냐? 누굴 챙기든 그건 제 마음이죠. 왜 허락도 없이 함부로 들어가서 가방을 뒤지세요? 내가 그 정도도 못해? 옷 한 벌 가지고 더럽게 생색은? 어머님은 옷을 거칠게 벗어 던지셨습니다. 자식의 손주들까지 있는데도 속옷 차림으로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분풀이만 하시는 거예요. 그도 모자랐는지 애꿎은 옷을 밟아 밀어 던지시더라고요. 근처에 있던 딸이 옷을 집어서 털어내는데 저도 모르게 할머니를 좀 흘겨봤나 보더라고요. 애들도 다 느끼잖아요. 저희 부부 고민도 알게 모르게 들어서 알았을 거고 그동안 할머니가 자기 아빠를 어떻게 대했는지 다 봤을 거고요. 근데 그 상황에 딸의 태도가 어머님의 좋은 먹잇감이 된 것이지요. 어머머? 야, 민서은, 너 지금 나 째려봤냐? 아닌데요? 아니긴. 자식 교육을 어떻게 했으면 가자미 눈을 하고 어른을 쳐다봐? 할머니는 양심도 없어요? 뭐야? 아빠 암 수술하고 온 거예요. 근데 집에 와서 지금까지 한 번도 아빠 보고 괜찮냐는 말 한 적 있어요? 할머니가 진짜 아빠 엄마 맞아요? 엄마가 어떻게 그래요? 그리고 엄마가 왜 할머니 위해서 옷을 사요? 돈 아깝게. 인연이? 손대지 마세요. 손대면 저도 가만히 안 있어요. 딸은 시어머니보다 한 뼘은 더 컸고 시어머니는 당장이라도 죽일 듯이 노려보았지만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딸도 어머님 못지않게 기세가 대단했거든요. 저도 남편도 특별히 말리지 않고 지켜보기만 했고요. 엄마, 내가 다시 다림질해서 챙겨놓을게. 효숙 할머니한테 이대로 드릴 순 없잖아. 어머님이 집어 던진 옷을 챙기던 딸이 그렇게 말하던 순간 갑자기 어머님 눈빛이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저와 남편을 쏘아보며 묻더라고요. 효숙? 서은이 저기 말하는 그 효숙이라는 여자가 설마 황효숙 말하는 거냐? 네, 이모가 저 간병해 주셨어요. 세상에 세상에, 눈구렁이 같은 여자 보게.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여직 너랑 연락하고 있었다는 거야? 너도 너다. 황효숙 그 여자랑 연락하는 걸 여직 나한테 숨겼단 말이야? 그런 거 아니에요. 병원에서 우연히 만나서 도움받은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엄마? 엄마가 이모한테 무슨 말 했어요? 설마 이모가 갑자기 연락 끊은 거 엄마 탓이었어요? 뭐가 내 탓이야? 그 여자 탓이지. 꼴에 핏줄은 핏줄이라고. 무슨 말이에요? 시어머니의 말에 남편이 반문했지만 어머님은 대꾸도 하지 않고 나가버리셨습니다. 이놈의 집구석 다시 한번 오나 보라면서요. 하지만 어머니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그 한마디는 폭탄이 되어 남아 저희 가족을 어리둥절하게 했어요. 핏줄이라뇨. 남편은 착잡한 표정으로 안방으로 들어갔고 그날 저녁도 먹지 않았습니다. 이튿날 저희는 옷을 챙겨 이모님을 만나러 갔어요. 감사의 인사도 드리고 의문을 풀기 위해서였죠. 지난날 이야기를 전했더니 이모님은 놀라시면서도 난처하신 듯 머뭇거리시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은 확신을 가지고 물었습니다. 이모, 설마 제 친어머니예요? 어? 아니, 현태야.
그게 아니야. 그럼요. 엄마가 한 말은 뭔데요? 솔직히 저 엄마한테 친자식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했었어요. 그게 실은 너 낳은 엄마가 우리 언니야. 그러니까 나는 진짜 현태 네 이모가 맞아. 어머 세상에. 그게 정말이에요? 진짜 엄마가 친어머니도 아니고 저한테 친어머니가 계셨다고요? 아휴, 네 아버지한테는 평생 너한테 말하는 일 없을 거라고 했는데. 그때 이모님께서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씀해 주신 진실을 저희는 숨도 제대로 쉬지 않고 들었습니다. 남편을 낳아주신 친어머니께서는 남편이 2살 때 병으로 돌아가셨대요. 그 후 어린 남편 때문에 시아버지께서는 중매로 급한 재혼을 하셨는데 그게 지금의 어머님이셨고요. 이모님께서는 갑작스럽게 언니와의 이별 후 조카를 오랫동안 그리워하다 시아버지를 찾아 부탁하셨답니다. 모든 시키는 일은 다 할 테니 조카만 보고 살게 해달라고요. 솔직히 계모 들어왔단 소식에 구박이라도 할까 싶은 조바심도 있었대요. 다행히 아버님께서 이모님을 가사 도우미로 고용하시면서 그 집으로 출퇴근하시며 산 거였어요. 우애가 좋은 자매였고 이모님은 먼저 간 언니 대신 조카를 돌보는 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었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께 비밀로 15년 동안 그 집 가사 도우미로 살았던 거예요. 그러다 현태 너 18 됐을 때 네 엄마한테 들키고 말았어. 사실 네 엄마가 네 아버지랑 내 사이를 오랫동안 의심했거든. 가사 도우미치고 너무 어린 거 아니냐? 왜 어린 여자를 집에 들이냐? 둘이 무슨 사이냐 의심을 어찌나 하든지. 그러다 내가 현태 네 친모 동생인 거 알고 쫓겨난 거지. 어머님 대신 잘 챙겨주신 건데 그게 뭐가 문제가 된다고 이모님을 쫓아내요? 성격이 그런 사람이라 그냥 싫은 거지. 현태 너도 잘 알잖아. 네 할머니랑 아버지가 널 얼마나 애지중지했니. 그 양반 입장에선 사랑받는 전처 자식 챙기는 전처 동생이 집에 들락거리는 게 싫었던 거지. 그래도 현태 너가 나이가 좀 있으니 따로 연락하고 지내면 된다 싶었거든. 근데 그것도 못하게 하더라. 너 그때 원하던 대학 떨어지고 힘들어하던 시기였잖아. 그때 귀신같이 찾아와서 다 나 때문에 현태니가 안 풀린 거라고, 나한테 죽은 엄마 망령에 붙어 있어서 애한테 해가 되는 거라고 그런 말을 하는 거야. 어머 세상에, 어떻게 그래요? 모질다. 그런 모진 사람이 없었지. 마음 같아선 내가 네 이모다, 같이 살자 그러고 싶었는데 네 아버지 생각은 또 달랐고, 부모가 있는데 내가 데려오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때 내 사정도 좀 있어서 내가 사라져주는 게 너한테 더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그랬던 거야. 말씀해 주셨더라면 좋았을 거예요. 정말 몰랐어요. 아버지랑 엄마 하시는 말씀 듣고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만 했거든요. 저 태어난 시기랑 2분 결혼한 시기도 안 맞고, 괜히 엄마가 저보다 현준이 챙기는 데에는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고. 어른들이라고 해서 너보다 더 많이 살았다고 해서 대단한 지혜를 가진 건 아니야. 그때는 나도 네 아버지도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었어. 그래도 네 엄마가 지켜보고 있긴 한가 보다. 너 그렇게 아플 때 우리 만나게 한 걸 보면 말이야. 남편은 그런 의심을 하면서도 어머님을 챙겼던 겁니다. 그렇게 이모님을 만나고 돌아온 후 남편은 오랫동안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어요. 안방 의자에 앉아 넋을 놓고 깊은 생각에 잠겼죠. 그리고 그날 밤 제게 그러더라고요. 서은 엄마, 나 부탁 좀 해도 될까? 새삼스럽게 우리 사이에 무슨 서론이야? 무슨 말을 하려고. 이모 말이야. 아무래도 마음에 걸려서. 나는 내가 좀 모시고 싶은데. 이모님? 아무래도 당신 마음 쓰이지. 혼기 다 놓치고 애 키울 나이에 당신만 보고 일하시다 지금 혼자 사시는 걸 텐데.
괜히 이모 젊은 날 전부 내가 빼앗은 것 같고, 생각해보면 어려서 엄마 차별에 내가 정신이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었던 것도 다 이모 덕분인 것 같아. 아버지 할머니도 계셨지만 이모가 엄마 사랑 주신 거니까. 난 상관없어. 이모님이면 10분도 모시고 살지. 정말이야? 그렇게 선뜻 허락해도 돼? 나 이번에 이모님 만나면서 저런 분이 내 시어머니였으면 업고 살았겠다 몇 번이나 그 생각했어. 아무리 친족하라고 해도 그렇게 선뜻 도와주시는 거 쉽지 않잖아.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해. 고마워. 정말 고마워, 여보. 내가 더 잘할게. 남편은 진심으로 고마워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는 이사 계획을 세웠어요. 그 집이 신혼집으로 얻어 한 번도 이사 가지 않고 살았던 곳이거든요. 좀 더 넓은 신축 아파트로 이사해 이모님과 함께 살아야지 했죠. 물론 이모님은 결사 반대를 하셨습니다. 어떻게 자기가 감히 라는 표현하시는데 남편이 단호하게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했죠. 어려운 설득 끝에 허락을 받아내고 이모님과 함께 새로 들어선다는 브랜드 아파트 모델 하우스에 간 날이었어요. 거기서 뜻밖에도 동서를 만난 겁니다. 어머, 형님, 어쩐 일이세요? 이사하시게요? 동서, 이사할 때도 됐으니까. 아, 잘 됐네요. 근데 여기 좀 비싸게 나왔더라고요. 현지 아빠는 여기로 가자는데 저희 형편에도 대출이 필요한 곳이라 고민 중이에요. 그래? 난 가격 괜찮던데. 계약할까 생각 중이야. 네? 괜찮다고요? 국민평수치곤 꽤 비싸게 나온 건데. 그래? 국민평수는 얼만데? 난 48평을 봐서. 네? 48평이요? 그때 동서 표정을 남편이 봤어야 해요. 동서와는 특별히 부딪힌 일이 많진 않았지만 은근히 여우짓하며 저희 형편을 좀 무시했었거든요. 별 볼 일 없을 줄 알았던 아주버님 부부가 자기보다 더 좋은 집, 넓은 평수로 이사 간다고 하니 배가 좀 아팠겠죠. 아니나 다를까 어머님께 연락드렸는지 연락이 오셨더라고요. 그렇게 만나거나 이야기하면 서로 얼굴 붉힐 일만 있는데 연락은 끊지도 않고 오셨어요. 너네 왜 그렇게 큰 집으로 이사 가니? 좁은 집에서 오래 살았으니까 이제 큰 집도 가보려고요.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 가랑이 찢어지는 법이야. 현준이 저한테 물어보니 보통 비싼 게 아니던데. 다 저희 형편껏 결정한 일이니 어머니께선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돈 보태줄 거 아니잖아요. 돈은 무슨? 서은이 서준이 대학 가면 그렇게 큰 집 필요도 없을 건데 내가 그 집에 들어가야겠다. 아유, 됐어요. 저 어머님이랑 살기 싫어요. 뭐? 무슨 말을 그렇게 대놓고 하니 너는? 싫은 거 싫다고 말씀드려야 알아듣는 분이시니까 돌려 말하지 않은 거죠. 동선에도 그쪽으로 이사 생각 중이던데. 새 집 살고 싶으시면 서방님한테 말씀해보세요. 단호하게 말씀드리고 끊었는데 그 뒤로 집까지 찾아와 계속 사람을 볶는 거예요. 참 그게 무슨 심리인가 싶었는데 알고 보니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 집에 들어가 산다고 하니 어머니께서 살던 집을 팔아 시동생에게 보태주려고 하신 거였어요. 너무 양심 없는 사람 아닌가요? 돈은 그쪽에 보태주고 대접은 이 집에서 받고 살겠다는 그 심보가 너무 고약하더라고요. 시어머니의 난동 아닌 난동에 남편이 갑자기 그랬습니다. 이모가 들어와서 사시기로 했어요. 뭐? 기어이 그 여자를 끌어들이겠다는 거야? 현태 너 그러는 거 아니다. 내가 네 엄마로 살고 있는데 어떻게 그 여자를 끌어들여? 이 풀효막심한 놈, 머리 검은 짐승 거두는 게 아니라더니. 그게 아니라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실은 수술 결과가 좋지 않아서요. 아무래도 전이가 시작된 것 같아요. 그래서 간병인이 필요한데 이모님이 들어와서 도와주시기로 한 거예요. 뭐야? 수술 잘 됐다며? 그래도 자식이라고
엄마가 걱정하실까봐 그랬죠. 엄마가 저 간병 해주신다고 하면 이모 대신 엄마 모시고 살게요. 나더러 너 간병을 하라고? 눈에 띄게 시어머니의 낯빛이 변하더라고요. 남편의 거짓말을 지켜보고만 있었는데 시어머니의 변한 표정을 보니 남편이 왜 그런 거짓말을 하는지 알겠더라고요. 제가 봐도 정이 다 떨어질 것 같더라고요. 대접받을 생각은 하면서 자식한테 뭐 하나 도움될 생각은 눈꼽만큼도 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엄마라고 할 수 있겠어요. 시어머니는 자기가 왜 다 늙어 자식 수발을 들어야 하냐고 저한테 하라며 막무가내로 나오셨죠. 그 말에 남편이 그랬습니다. 사람 관계에도 시효라는 게 있대요. 인생에 영원히 지속되는 관계는 손에 꼽고요. 대개 부모 자식 간 가족이 그런 것 같지만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엄마랑 저 부모 자식 간의 인연 여기까지 갔네요. 그게 대체 무슨 말이냐? 다시는 엄마 찾을 일 없다는 겁니다. 자식이라고 생각하지도 않는 큰아들은 없다고 생각하고 사세요. 저도 더는 엄마한테 진 빚도 없고 받을 기대도 사랑도 없으니까. 착한 효자였던 남편이 그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한 건 처음이라 그런지 그 드센 시어머니께서도 놀라 어버버 하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은 이미 결심을 한 후였습니다. 단호한 태도에 놀란 어머니께서 뒤늦게 변명이라도 해보려 했지만 소용없었죠. 그게 아니라 세상에 실력 좋은 간병인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무슨 도움이 되겠냐 이거지. 그래야 현태 너한테 도움이 되고. 이만 가주세요. 피곤해서요. 배웅은 못 해드리겠네요. 뭐? 현태야! 현태야! 남편이 안방으로 들어가 버리자 시어머니께서는 어안이 벙벙한 표정으로 서 있더라고요. 남편이 그렇게 하기로 했으면 저도 기쁘게 따라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잘 가시라 길을 열어드리고 쳐다보았죠. 원래 고분고분하던 사람이 한번 결단 내리면 무섭잖아요.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저 사람 뜻인데. 안녕히 가세요. 저희는 지금 새 집에서 이모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너무 좋으신 분이라 불편한 건 하나도 없고 저희 친정과도 무척 잘 지내세요. 저 대신 당뇨로 고생하시는 저희 엄마와 함께 시간을 보내주시기도 하고 몸에 좋다는 음식을 해다 주시면서 둘도 없는 자매처럼 지내시니 얼마나 보기 좋은지요. 대학 간 애들도 할머니가 된 이모님을 찾으며 한 달에 2번은 꼭 집으로 내려오고 있어요. 남편 표정도 말도 못하게 좋아졌고 암은 완치 판정받은 지 오래죠. 웃긴 건 얼마 전 같은 아파트에서 어머님과 시동생을 봤다는 거예요. 결국 무리하게 두 집을 합쳐 아파트로 들어온 것 같은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더라고요. 아, 엄마, 그러니까 라현이 눈치를 좀 봐. 며느리랑 살면서 왜 며느리 눈치를 안 봐? 현준아, 내가 너네한테 내 집 팔아서 수억해주고도 며느리 눈치를 파야 한다는 거니? 너 아무리 네 마누라가 좋다고 어떻게 엄마한테 그래? 아이씨, 그럼 어쩌라고? 내가 거기서 엄마 편을 들어? 누구 이혼 당하는 걸 보고 싶어 그래? 아, 그러게 형이랑 형수한테 좀 제대로 하지. 그렇게 대놓고 못되게 구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엄마가 형이랑 형수한테 잘했어 봐. 모두가 평화로운 결과가 나왔겠지. 내가 그럼 현태네한테 굽실거리며 눈치 보고 살아야 한다는 거 아니야? 아이씨, 됐어. 뭐 아무튼 30분만 있다가 들어와. 저 사람 잠들면 연락할게. 시동생도 후레자식이 따로 없었죠. 옷도 얇게 입고 나오셨는데 여름이어도 기온이 확 떨어질 때 있잖아요. 그때 저는 이모님 팔짱 끼고 아파트 단지 산책 중이었는데 그 모습을 보고 만 거예요. 그러다 시어머니랑 눈이 마주쳤는데 그냥 모른 척 했습니다. 사람이든 뭐든 뿌린 대로 돌아오게 되어 있는데 어머님은 씨앗을 애먼데 뿌린 거지요. 마음은 마음대로 쓰고 친자식한테 그런 대접받고 살 줄 누가 알았겠어요. 며느리 도리야 미련 없을 만큼 해서 그런 상황에 모른 척해도 남이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며느리 아니고 딸처럼 대해주시는 이모님 모시며 오래오래 살아야지요.